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21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하는 의문인데, 자, 먼저 갑은 누구에게 확인 설명을 하나냐면, 자, 확인 설명은요, 권리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다 하고요. 그 다음, 방식은요, 어떻게 하나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 하고입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이때 제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조심할 것은 이거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제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요, 하고지 또는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둘 다다. 이런 식으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기 언제 해야 되나요? 자, 확인 설명은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자, 전에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라 이거고요. 그 다음, 자,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암기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필요한 내용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응을 해 의뢰인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실을 자, 매수 의뢰인, 자, 그러니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때 설명 뭐라고요? 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라 그랬어요. 왜냐? 나중에 의뢰인 딴소리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당신한테 이 일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하고 그 다음 기재도 해라. 자,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 확인 설명서를 이제 작성합니다. 이때는요,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자,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이지만 확인 설명서 교부는 쌍방 모두에게 한다는 거.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자, 틀렸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거 그랬는데, 자, 개업공인중개 갑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라. 자, 우리가 이제 보증 설정은 언제 하나요? 하면은 등록 후. 자,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이렇게 하라 그랬죠. 네. 자,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겁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랭킹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갑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자, 바꾸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살아있을 때. 자, 그래서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자, 이때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 기간 만료로. 자, 여기서 이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만 해당되죠. 공탁은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설정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자, 늦어도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는 하라 그랬죠. 그래야 마찬가지 공백이 안 생겨요. 자, 그래서 만료일까지 하라. 특히 이제 이거 두 개 서로 바꿔치기 하니까, 자, 이 말 있잖아요. 이거. 이 말과 이 말 바꿔치기 하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4번.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공탁금으로 이제 보통 이제 손해배상 할 텐데 이 돈은 자기 돈 묻어놓은 겁니다. 자기 돈. 그러니까 중개업을 그만두게 되면 즉 폐업이나 또는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는요. 찾아올 수 있어요. 자기 돈. 그런데 3년 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그랬죠.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기다려라.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자, 갑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라 그랬는데, 자, 이게 틀렸네요. 자, 30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15일. 자, 그래서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15일 이내에 재가입하고, 공탁은 부조금 보존해라. 이러죠. 자, 15일 이내에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자, 중개사법 제 33조 제1항이 있어서 금쟁이. 자, 33조 1항은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금쟁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 아마 이거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토지 매매를 어불했다. 자, 중개대상물 매매요. 이거 금지행위 맞고요. 그 다음, 개공사가 의뢰인과 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 뭐예요? 직접 거래죠. 자, 직접 거래. 그 다음,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 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 매매. 자, 분양권 우리가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개 업무로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일 이 분양권이 증서라면, 그럼 증서라면요,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다 안 돼요. 그런데 이 분양권은 이 증서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잖아요. 중개 대상물로 장차 건축될 건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4번. 이것 이제 두 개가 이번에 신설된 거 있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자, 그래서 자, 이거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리가 있다. 한마디로 이제 시세 조장 이거 하지 마라 이거고,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 자, 이거 주변에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중에 자, 제1항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은 이 두 개예요. 두 개.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금지행위가 아니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24번. 자, 이번에는요. 자, 33조 2항의 금지행위. 이게 이제 뭐예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이 2항은요.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금지하려고 만든 건데, 누구에게? 중개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 모두를 규제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 이제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모두 규제 대상으로 하고요. 국장이 거래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이 운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위반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를 만일 이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했을 때, 자, 이거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포상금 대상자 이들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하나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이거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 하잖아요. 자, 등록관청. 자, 이번에 거래질서 교란 행위자도요,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들어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4번. 그럼 이제 신고센터로부터 조사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 자, 이제 신고 고발 접수가 되면, 자, 시도지사나 등록관청한테 현장에 가서 조사 조치를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 조치를 완료했어요. 그럼 완료한 날로부터, 자, 저기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센터는 다시 또, 자, 이걸 이제 통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월 10일까지 직전달 신고사항 접수 처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숫자와 관련한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신설된 내용들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최근에 중개보수가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이제 이론적인 걸 묻는 게 계속 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또 계산 문제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주택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주택일 때는요, 주택 소재지와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를 때, 이때 시도조례인데 어느 시도조례를 따라 보수를 받나요? 근데 주택 소재지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네. 그 다음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랬죠. 네. 그 다음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한 보수. 자, 주택입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국토부령에서 이제 정하고 있고 이걸 쌍방으로 각각 봤는데, 이때 이제 국토부령에 정하고 있는 것 중에 특히 오피스텔은 또, 자, 조건을 좀 달리하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지으면 나머지 외의 물건. 그래서 오피스텔은 그 요건을 갖췄을 때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 그러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0.9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라. 자, 그래서 국토부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질 때는, 자, 매매만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자, 동일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자, 그랬을 때는 매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자, 그 다음. 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그랬죠? 네,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이, 자,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 26번을 보면 이제 직접 이제 계산해 보는 문제인데요. 자, 갑은 개공사 병에게 중개를 해요. 을 소유 전용 면적 90제곱미터 오피스텔이라고 그랬네요. 자, 근데 여기서요, 전용 면적이 90제곱미터입니다. 아, 그럼 85제곱미터를 어때요? 넘었죠? 그러면 오피스텔 적용 기준 필요가 없죠? 그 외 나머지 다 그걸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0.9%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호 이제 협의해서 요율을 정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만 갖추는 게 아니라, 자, 이 조건은 갖췄어요. 그런데 전용 면적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0입니다. 자, 그럼 이거 환산합니다. 자,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0이면, 자, 40 곱하기, 자, 100을 하죠? 그럼 얼마예요? 자, 9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자, 이 조건을 넘었었으니까 이걸로 0.9에서 협의하는데, 여기서 최고 한도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럼 최고로 받기 위해서는 얼마로 요율을 정해요? 0.9로 정하죠? 0.9%. 그래서 99, 81만 원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뭐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양쪽으로 다 받아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자, 16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160. 항상 이것도 계산을 다 해놓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일방인지 쌍방한테 받는 건지 그런 건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일방한테 받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쌍방 모두로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 이걸 답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답으로. 네. 자, 또 반대로 일방한테 받는 게 얼마냐 그랬는데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이걸 정답으로 고르는 사람도 있어요. 계산 다 해놓고 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까 항상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꼭 이런 단서를 놓치지 않도록,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사유. 자, 이번에 개정된 파트입니다. 자, 예전에 한 3가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가지가 추가됐죠. 자, 먼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자, 이거 무등록업자. 이거 예전대로 있었어요. 그 다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이것도 있었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여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 이건 해당이 아니에요. 등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이게 이번에 추가됐어요. 자, 이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있죠. 자, 부동산 거래질서 그 교란행위, 자, 교란행위.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죠.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사람. 이거 기존에 있었던 사람. 자, 그래서 이거 2개가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이거 2개.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죠. 투기 조장행.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예요? 자, 금지행위입니다. 자, 금지행위고 이거는 자,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2 해서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자, 다음 보죠. 28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틀린 건데. 자,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돼요. 자, 먼저 발기인이 몇 명이냐? 300명 이상이 모여서 이제 정관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창립 총회를 열어요. 이때는 이제 600명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결을 거치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성립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설립 절차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이때 창립총회 600명 이상인데 이때 서울시에서는 몇 명이 필요하네? 자, 500명이 아니고 뭐예요? 100명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 각각 30명이 아니라 자, 이거 20명. 자,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들어본 숫자예요? 네, 정보사업자 지정할 때 갖춰야 될 회원 확보 숫자잖아요. 자, 그런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자, 그리고 이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부 조직으로 시, 도에다 지부를, 그리고 시, 군, 구에다가 지회를 설치하는데 둘 수 있다라는 거. 자, 둔다가 아니라 둘 수. 그래서 이제 필수 조직은 아니고 재량.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정관. 자, 이거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는요, 실무 교육과,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시행 업무. 자, 이걸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 업무는요,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 다 위탁받을 수 있고요.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지만, 네, 이것도 수탁 업무에 들어갑니다. 자, 협회가 이제 공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이고 감독기관이고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관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보통 소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뭐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다 자격 정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격 취소 사유와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는 그렇게 암기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다. 아, 자격증을 가지고 장난치면 이게 다 뭐예요? 취소 사유죠. 그래서 등록증이라면 등록 취소, 자격증이라면 뭐예요? 자격 취소 사유죠. 정지 사유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주로 이렇게 뭐예요? 업무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했을 때는 다 뭐다? 자격 정지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게 두 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됐다. 자, 이거 이중 소속입니다. 평상시에 이거요. 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그런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만일 이중 소속을 한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자격이 취소되죠.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 자, 자격 취소냐, 자격 정지냐. 특히 이중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 같으면요, 평상시 이중 소속하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거나, 자, 개공사 같으면 반드시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런데 소공사는요, 평상시라면 자격 정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했다면 자격 취소. 자,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단순 암기입니다.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거냐, 해당하지 않는 거냐. 이건 이제 단순 암기죠. 자, 이것도 이제 1년 1천이고요. 자, 표시 광고, 개공사 아닌 자. 자, 참고로 개공사가 아닌 자, 또 여기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랬잖아요. 이들이 위반하면 우리 법에서 다 이거 1년 1천입니다. 자, 이렇게 또 묶으면 되고요.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등록을 했다. 자, 그럼 이거 얼마예요? 1년 1천이 아니라 3년 3천이죠. 자, 나머지는 다 1년 1천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단순 암기지만 외울 때는 힘들더라도 암기를 해 놓으면 확실하게 한 문제 맞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빨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그 다음에 부과 기관. 이거 기출문제 의외로 자주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죠? 자, 뭐든지 준 사람이 때린다 이러면 돼요. 담당 기관이 때린다 이러면 됩니다. 자, 공제사 운영 실적을 공시하였다. 자, 협회에 대해서 누가 인가를 해줘요? 국장이 인가권자니까 국장이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 자, 거래정보사업자 누가 지정을 해줘요? 국장. 그러니까 국장이 과학기록 부과권자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을 했는데, 자, 자격증은 누가 주나요?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야 돼? 자, 이거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 다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공사. 자, 개공사에 대해서는 누가? 등록관청.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누가 담당하나요? 이거 시도지사가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담당 기관이 처분권자다. 이러면 됩니다. 자, 이거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32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하라 그랬는데, 자, 이거 조심하세요. 신고 대상물하고, 자, 중개 대상물하고는 다르죠. 자, 다릅니다. 신고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자, 이것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토지 매매입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가 3개월이 아니라 이거 며칠? 자, 30일이죠. 그 다음, 신고서 제출 대행은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안 되죠. 제출 대행은 전자문서로 할 때는 안 되죠.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자,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개공사는요, 거래계약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신고는 뭐라고 해야 돼요? 신고관청. 자, 신고관청은요, 부동산 소재에 관할 시군구청장이고, 등록관청은 뭐예요? 중개사무소 소재잖아요. 이거 달라요. 자,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분양권도 다 포함이 되죠. 예, 맞아요. 그래서 다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맞네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자, 틀린 거. 그래. 자, 이번에 이제 좀 신설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조금 여러분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반드시 그래도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거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 일방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국가 등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라면 누가?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자, 그래서 이제 맞는 얘기고요. 자,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그 말은 중개거래란 얘기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 또는 해당 개공사가 신고할 수 있다 그러는데, 중개거래니까 누가 신고해야 돼요? 당사자는 아니고 개공사가 신고물을 부담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자, 개인입니다. 개인. 자, 그리고 이제 법인이요. 이걸 나눠야 되는데, 자, 개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한마디로 이제 규제지역입니다. 여기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요, 주택가액 불문해요. 자, 규제지역은 주택가액을 불문해요. 그리고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제출합니다. 만일 비규제지역이라면 실거래가가 얼마예요? 6억 이상일 때만, 이때만 이거 제출하게 돼 있죠. 자, 규제지역은 금액을 불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인이 주택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습니다. 또 주택가액 불문합니다. 자, 주택가액도 다 뭐예요? 불문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제출해야 돼요.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둘 다, 자, 투기과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일 때는,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 항목별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기적인 건지 더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화된 내용들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자, 3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그랬네요. 자, 국토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데 허가구역은요 7년이 아니라 자 5년 이내로 정하잖아요. 5년 이내. 자, 그리고 틀렸고. 자, 시도지사도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반드시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자, 의견 청취는 어느 때 필요해요? 자,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재지정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지정할 때는 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지정을 하면 돼요. 자, 재지정할 때 의견 청취가 필요하죠. 그 다음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를 공고하고요. 그 내용을 국장한테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도 통지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거 이제 맞았고. 만일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국장이 시도지사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통보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을 때는 국장한테 그리고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 허가구역 지정은요.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3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5일 후에.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을 해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임대차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자,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이전 계약에 대한 유상 계약에 대해서 허가 대상이죠. 자, 그래서 임대차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자, 3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인 특례 규정입니다. 자, 외국인 이제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자 할 때 이제 규정되는 특례 규정인데, 자, 틀린 것은. 자, 외국인 토지를 증여받았어요. 자,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네요. 그럼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라. 맞죠? 그 다음, 외국 법인입니다. 경매를 통하여 취득했네. 자, 경매는 계약 이외죠.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자, 계약은 60일, 계약 이외는 6개월. 그 다음,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국적을 상실하고, 즉 외국 국적을 선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맞고요. 그 다음,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는 자, 이거 허가 대상이죠. 자, 허가 대상인데 국토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신고나 허가는 다 누구예요? 자, 시군구청장이죠. 시군구청장. 자, 그래서 이거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등록관청인지. 자, 외국인이 허가 없이 자, 이것도 허가구역 이제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란 얘기죠. 맞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국토부 장관. 자, 여기 틀렸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명의신탁이네요. 자, 갑은 친구 을과 을을 명의수탁조라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교부받아 병소유 X 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자, 그림을 그리자면 이거예요. 자, 병의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갑이 나서지 않고 자기 친구 을과 약정을 하고 매수 자금을 주니까 을이 병을 찾아가서 계약을 했네요. 자, 지금 병은 을의 위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자, 선이란 얘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 그러죠. 자, 그럼 이제 이 둘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요. 이 약정에 따라 매수 자금을 주니까 을이 병을 찾아가서 지금 매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지금 수탁자 을 앞으로 이렇게 격려됐습니다. 자, 실명법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자, 1번 갑과 을. 자, 갑과 을의 이 약정은 뭐다고요? 명의신탁 약정은 뭐예요?
무효죠, 무효. 자, 명의시탄 약정은 다 무효고요.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무효. 을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 그랬는데, 자, 원래 무효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수탁자를 모르는, 자, 이 경우는 어떤 거죠? 예외로 유효로 한다고 그랬죠. 예외로 유효. 자,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그 다음, 갑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가니까 소유권은 누가? 자, 을, 수탁자, 을이 취득하는 거죠. 을. 자, 그래서 갑이 아니라 누가? 자, 을이 취득하고요. 을이 갑의 동의 없이 X 토지를 처분했어요.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자, 만일 이걸 제3자에게 처분했답니다. 그러면 제3자는 자, 선악을 불문하고, 자, 이거 유효하게 취득을 하죠. 그런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거니까 이거 횡령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횡령죄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명의시탄 약정, 해지한,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인데, 자, 이 둘 사이 명의시탄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약정을 해지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 이거 청구할 수 있나요? 자, 해지를 하려면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약정이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항상 이런 사례 문제는요, 반드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게 훨씬 수월하고요.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꼭 이렇게 그리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7번. 자, 갑은 자기 소유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 갑하고 을하고, 자, 주택에 대하여,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네요. 자, 주임법 관련하여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동법이 적용되나요? 예. 자, 주택 임대차는요,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자, 적용이 된다 그랬고요. 자, 2번, 을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맞췄어요. 자, 대항 요건을 갖췄죠. 주택 인도와 자, 주민등록. 그랬을 때 다음 날 정확히 0시부터, 자,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고요. 그다음,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어요. 아하,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여기 찾아가서 조정 신청할 수 있죠. 그다음 4번, 을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느냐? 최우선 변제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가장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을 때 필요하죠. 자,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간단합니다. 우선 변제는 순위를 정해서 순위가 빠르면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야 돼. 뭘로? 확정일자로.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말 그대로 최우선, 순서 자체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요.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 그래서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 즉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대신 대항 요건을요, 경매 개시 결정 듣기, 다시 말해 경매 등기 전까지만 갖추면 돼요. 자, 경매 등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 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5번. 갑이 차임을 증액할 경우, 자, 20분의, 즉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죠. 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신설됐어요. 그러면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차이점. 자, 임대는 임대차이니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자,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2개월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자, 2번.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했을 때,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예. 자, 상가는 3기고요. 주택은요, 2기 연체입니다. 주택은 2기 연체. 구분하시고. 그 다음. 자, 계약갱신 요건 최초의 기간을, 자,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 전체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가는 10년은 보장받아요. 그런데 주택은요, 원래 2년 계약을 했는데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번을 했을 때 2년이 보장되죠. 그러니까 총 4년, 최다 이제 4년을 보장받죠. 주택은. 자, 그런데 상가는 10년. 자, 다 비교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자, 여기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하는데 이때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자, 조심할 거. 상가는요,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주택은요, 주택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해지가, 자, 묵시갱신에 대한 해지, 이것을 준용한다 이 말이 있어요.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자, 방금 얘기했잖아요. 계약 해지에 대한 이 내용은 주택 임대차에는 있는데 상가 임대차에는 이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가는 이게 없다는 거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더, 계약갱신 요구는, 자, 지역별로 환산 보증금을 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 들어가죠. 이게 총 5개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자, 계약갱신 요구권도 있는데 이때는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9억 원을 넘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넘더라도 적용되는 거에 바로 계약갱신 요건이 있어요. 이때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증액을 할 수 있지. 5% 제한,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특히 이 부분 이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제 시험 막바지 이런 거 다 도표로 정리해 드리고 할 거예요. 네. 자, 39번 봅니다. 자, 경매와 관련해. 자, 틀린 내용 그랬는데요. 자, 매각 부동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 자, 1순위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순위로, 자, 임차권이 있고요. 3순위로 저당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3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자, 이 경우에요. 가장 선순위 저당권, 여기가 뭐야? 말소 기준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뭐예요?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는 누가 신청하더라도 저당권자는 다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자, 소멸됩니다. 그 다음,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돼 있죠. 자, 순위 불문하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뭐냐?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유. 자, 경매는 언제 압류 효력이 발생하냐면 경매를 신청했을 때,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경매 등기가 되거나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할 때 둘 중에 빠른 날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나타난 유치권은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판례가.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거의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지인을 동원하여, 야, 네가 유치권자인 것처럼 행세해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기일 입장에서 이제 매수 신청 보증금이다. 일명 입찰 보증금 그러는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하죠. 자, 이거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 차순위 신고할 수 있는데 차순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써낸 신고 이 금액이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것보다 많이 써야 돼요. 자, 뺀 것보다 많이 써야 된다. 그 다음. 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내면, 자, 이거 일시불로 완납하게 돼 있죠? 일시불로 완납합니다. 대금 납부 기한 내에 일시불로. 그랬을 때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는 필요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인데요. 자, 매수 지정 대리와 관련하여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갑은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그렇죠? 매수 지정 대리 등록을 하려면 개공사인데 이때 자, 중개인은 못 하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법인인 개공사만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어디에다 등록을 해야 되나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 지방법원장이 등록 관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하여 매수지정 대리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 중개업을 폐업하게 되면 더 이상 중개업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매수지정 대리 등록도 취소가 되는데 자, 매수지정 대리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거든요. 그런데 중개업 폐업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는 이 3년의 결격 기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보통 이제 등록이 취소되고 3년간 결격 이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반성해라. 그래서 3년 동안 반성해라 이건데 폐업은 개인 사정에 따라 폐업한 거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격 기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왜냐하면 3년의 결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개업 폐업했거나 매수지정 대리 폐업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결격 사유 중에 이게 가장 잘 물어봐요. 그 다음 매수지정 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입찰표 작성 이거 할 수 있나요? 예, 이거 대리권에 들어가죠. 자, 제출, 자, 작성 제출 다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매수 신청 대리권 보험에 해당하는 대리 행위를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권 총 7가지 있잖아요. 7가지. 자, 그래서 입찰표 작성한다든가 보증 제공한다든가 1등이 안 됐을 때 보증금 돌려받는 거 이렇게 7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이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할 때는요. 각각 어때요? 이거 해당하는 할 때 각각 대리권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직접 매각 장소나 법원에 출석해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개공사가 직접 이 일을 해야 되고요. 소공사 대신 보낼 수 없다. 법인이라면 누가 해야 되나요? 대표자가 해야 됩니다. 네, 대표자가. 자, 이렇게 해서요. 자, 그러면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문제 자, 해설을 했습니다. 아마 시즌 초반이라 충분히 여러분이 내용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생각만큼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이고 한 7, 8월, 9월 달 가서 이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보시면 아마 8, 90점 나오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잘 잡고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